한반도에서 겨울에 춥기로는 강원도 철원 지역도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최전방 지역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겨울 철새의 왕국이기도 하죠. 한반도의 많은 겨울 철새 도래지와 마찬가지로 철원 지역도 하천과 호수, 그리고 농경지와 숲 등 철새가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많은 곳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에 사람들의 출입이 없는 지역이 많아 철새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많기도 하지요. 철원 지역에서 겨울 철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두루미종들입니다. 겨울이면 많은 탐조인들이 두루미를 탐조하기 위해 철원을 방문합니다. 그중 제두루미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10월 말경부터 기온이 낮아지면 한반도를 찾아와 2월경 겨울이 끝날 무렵 시베리아로 떠나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입니다. 두루미는 몸통이 흰색이지만 제두루미는 몸통이 회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번식지와 월동지 나라들의 많은 노력으로 점차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철원 지역 농경지에서 가족 단위로 먹이를 먹고 있는 두루미 종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논에서만 주로 관철되어 벼만 먹는 초식 조류로 알고 있을지 모르나 양서류와 갑각류, 지렁이 등 육식도 하는 조류입니다. 두루미는 학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장수하는 동물로 알려지면서 십장생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또한 금술좋기로 유명한 새입니다. 한 번 짝을 이루면 거의 대부분 평생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두루미는 한민족과 굉장히 친숙한 조류로 동화와 민화에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대한민국 화폐에도 새겨질 만큼 한국에서 애착이 많은 새 종류입니다. 또한 철원의 마스코트이기도 하죠. 철원은 많은 탐조인들이 두루미를 보기 위해 방문을 하지만 하천 등에 가면 청둥오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철새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청둥오리는 두루미와 더불어 한반도를 찾는 대표 겨울 철새입니다. 여기는 청둥오리 수컷과 암컷들이 군단을 이룰 정도로 많은 개체들이 모여 있군요. 청둥오리라는 이름의 유래는 수컷의 머리색이 짙은 청록색이라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의 겨울 기온이 상승하면서 점점 겨울 철새에서 텃새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냥새였으나 지금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를 찾아오는 개체가 많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기 하천은 얼마 전 비가 내린 탓에 하천 가운데는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많은 청둥오리들이 물살을 버텨보려 하지만 힘에 겨워 보입니다. 몇몇 녀석들은 아예 다른 곳을 찾기 위해 날아가 버리네요. 느긋하게 떠내려가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녀석들도 다수 보입니다. 청둥오리 역시 두루미와 마찬가지로 잡식성입니다. 수중식물뿐만 아니라 수서곤충도 잡아먹습니다. 청둥오리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보이는 흰뺨 검둥오리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청둥오리 무리 가운데 고방오리도 보이네요. 철원은 철새들이 밤에 잠을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저수지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토교 저수지와 학저수지를 들 수 있습니다. 토교 저수지는 휴전선과 가까워서 군부대 허락 없이는 함부로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학저수지는 저수지 주위를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크와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찾는 철원군 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곳이라 새들이 경계를 해야 합니다. 여기도 큰 고니를 볼 수 있네요. 가족인 것으로 보이는 5마리가 보이네요. 하루를 잠자고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깃털에 천연 방수제를 바르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보냅니다. 아직 깃털색이 회색인 어린 큰고니들이 물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네요. 비오리 가족들도 한가로이 저수지를 활보하고 있네요. 심심치 않게 자주 관철되는 겨울철새로 일부 극소수 개체는 한반도에서 텃새로 지낸다고 합니다. 비오리는 잠수성 오리로 물고기를 주로 잡아먹습니다. 다른 오리과 종들과는 다르게 얼굴이 좀 더 길쭉한 편입니다. 부리가 밥 주걱처럼 넓적하게 생겨 붙여진 넓적부리도 보입니다. 넓적부리 수컷의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 깃털색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눈매는 카리스마 있게 강인하게 보이네요. 먹이 활동을 할 때는 빙글빙글 도면서 먹이를 걸러 먹습니다. 여지없이 여기도 대표 겨울철새 큰 기러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학저 수지의 맑은 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물장구를 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는 일들도 즐겁습니다. 갑자기 큰 기러기 무리를 포함한 많은 새들이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한가롭게 놀던 새들을 놀래킨 범인은 다름 아닌 흰 꼬리수리입니다. 흰 꼬리수리,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겨울철새입니다. 주로 어린 개체들이 자주 목격이 되며 성숙 개체를 목격하기는 힘든 편에 속합니다. 이 녀석은 머리와 목이 갈색에 가까운 걸로 보아 거의 성숙한 개체로 보이네요. 2010년부터 해양경찰청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21년을 생존하며 참수리와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참수리와 더불어 많은 탐조가들이 찾는 인기 모델입니다. 겨울철, 철원 일대 농경지나 산 주위 하늘을 보면 아주 높은 곳을 빙빙 돌며 날아다니는 맹금류가 있습니다. 이 맹금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땅에서 관찰하기 힘든 새입니다. 또한 겨울에 한반도를 찾는 가장 큰 맹금류입니다. 참수리, 흰 꼬리수리와 더불어 천연기념물입니다. 바로 독수리입니다. 크기면 크기, 생김새면 생김새. 한반도 겨울 맹금류 중 가장 크고 가장 용맹하게 생긴 조류이지만 실상은 하늘의 청소부입니다. 죽은 동물이나 죽어가는 동물을 먹이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몇 배나 좋은 시력으로 높은 하늘을 빙글빙글 도는 이유가 광활한 범위의 사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철원 일대에 이처럼 많은 맹금류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들의 먹이가 되는 조류가 많이 찾아오고 사람의 간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드물며 또한 산과 농경지 그리고 호수와 저수지 등 이들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 녀석 같은 조류계의 하이에나, 말똥거리들도 있죠. 겨울철에 산림 일대나 평지에서 맹금류 중에 가장 흔히 관찰되는 새입니다. 이 녀석은 전봇대에 앉아서 주위를 내려다보며 쥐 등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지 예리한 시력으로 찾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앉아 먹이를 노려보는 맹금류가 또 하나 있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맹금류, 황조롱이입니다. 이 황조롱이는 아래쪽에 뭐가 있길래 주위에 새가 날아가도 꿈쩍 않고 아래만 노려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 방송 매체에서 도심 아파트 발코니에 산란하고 새끼를 키우는 황조롱이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가장 잘 알려지게 된 맹금류일 것입니다. 적응력이 아주 좋은 텃새입니다. 먹이를 잡기 직전 공중에서 호버링을 하는 모습은 참 멋있죠. 겨울이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종류의 겨울철새가 철원 일대를 찾아옵니다. 새를 사랑하는 많은 탐조인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두루미들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청둥오리 기러기들의 울음소리로 철원 일대의 농경지와 저수지는 시끌시끌해집니다. 무리를 이루어 날아가는 두루미와 기러기들은 언제나 장관을 보여주죠. 그 장관의 주인공 중 하나인 기러기들이 큰 무리를 지어 농경지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쇠기러기 무리입니다. 쇠기러기는 부리 끝이 흰색 띠가 있는 것으로 큰 기러기와 구분지을 수 있죠. 겨울철새 왕국인 철원에는 중대형 새들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흔한 겨울철새인 숙새와 같이 작고 귀여운 텃새와 철새도 많이 살고 있죠. 흔한 텃새, 방울새도 빼놓을 수 없죠. 10여 마리씩 무리지어 다니는 새로 엉겅퀴를 좋아한다고 해서 학명도 엉겅퀴를 좋아하는 새입니다. 한국에서는 방울새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예상했듯이 울음소리가 방울소리 같다고 붙여졌습니다. 나무를 거꾸로 다니는 동고비입니다. 이 새도 방울새와 마찬가지로 텃새입니다. 박새 무리를 유심히 보면 동고비도 자주 섞여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고비의 친구, 북방새박새가 여기 있네요. 새박새와 구분하기 힘든 종으로 머리 윗면에 광택이 보이느냐에 따라 구분짓는데 일반인은 구분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텃새계의 송유발새 직박구리, 이 녀석들을 빼놓으면 더 시끄럽게 울어대겠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때가 있지만 모든 새들이 본능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배한다고 하는 최상위 포식자 사람들이 새들을 조용히 지켜봐 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그걸로 만족하겠죠. 한 가지 바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대한민국, 그리고 이처럼 귀엽고 특별한 새들을 내년 이맘때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